이거는 꼭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을 못해요.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요. 외대보고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친구가 막 철학 이런 걸 좋아해요. 철학을 좋아할 수 있죠. 그러면 야, 우리 인문 계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라는 어떤 그 마음은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있죠. 심정적으로 얘한테 좀 더 긍정적인 가능성은 없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난 의사다라고 하면은 우리 학교에서 그러면 의대를 갈 수 있는 게 아무리 의대를 많이 가더라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 비율 안으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신과 이런 게 포함이 될 건데, 그러면은 네가 이 정도의 역량이 되는지를 검증해야겠죠. 아, 기준치가 높아지네요. 높아지는 거고, 내가 인문사회 계열로 가겠다라는 거는 인문사회 계열 쪽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가 되겠죠. 아, 그렇죠. 기준치가 좀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의사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평가자의 눈높이를 좀 올려놓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학생이 나는 의사 아니면 안 돼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게 맞죠. 왜냐면 거짓말을 끝없이 할 수는 없어요, 중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담백하게 가는 게 더 맞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꼭 아니라면 굳이 평가자의 눈을 이렇게 많이 올려놔야 되느냐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요거는 좀 숨겨놓을까? 정말 입시에 관해서 저희가 나만 알고 있고 싶어 라고 하는 욕심이 들 때가 있죠. 그쵸. 있습니다. 그쵸, 발생해요. 네,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어떤 다양성이라는 게 큰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신다면 네,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얻어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학교입니다. 네. 상산고 핫합니다. 네, 핫하죠. 네. 상산고는 항상 핫해요. 일단 상산고는 지금 똑같이 2단계 전형을 진행을 해요. 이게 똑같이 2단계 전형을 진행하는 이유가 교육부 매뉴얼에 정해져 있어요. 2단계 전형 1단계에서 내신을 보고 그걸 가지고 1.5배수에서 2배수를 뽑아서 2단계에서 면접을 봐라. 그런데 이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은 각 학교가 교육청이랑 협의를 봐서 정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똑같이 2단계 전형이고요. 1단계는 내신 성적을 보는데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를 반영을 하고요. 한 학기가 적네요. 한 학기가 적어요. 그 다음에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이랑 사회, 과학 중에 하나 선택. 그래서 4과목만 반영한다. 그래서 학기 수랑 과목 수가 조금 더 줄어 들어가 있고요. 요게 이제 줄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사실 상산고가 남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특이하죠. 그렇죠. 남학생이 여학생이 2배죠. 2배인데 이게 상산고가 원래 설립 초기에 남자 학교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학생들을 받다 보니까 남학생들의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이게 남학생들의 이제 비율이 높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중3까지의 남자애들은 실수를 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기회를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기 수를 좀 줄여놨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 성적에다가 이제 똑같이 출결 감점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2단계 이제 면접으로 이제 넘어가는 구조인데, 지금 작년에 경쟁률을 보면 학교생활 우수자가 이게 일반 전형인데 남학생이 2.23대 1이었고 여학생이 2.9대 1이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쟁률이 상산고가 전반적으로 다 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게 경쟁률이 전체 경쟁률을 놓고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 경쟁률이 2배수가 넘더라도 전체 경쟁률이 2배수가 안 되면 학교가 최대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2배수가 조금 넘더라도 다른 전형의 이제 전체 인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면접 시간은 똑같으니까 데려가서 면접을 좀 최대한 다 볼 수 있게 하는 구조. 성적이 좀 부족해도 데려가는 구조였는데, 작년에 이게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못 데려갔을 거예요. 못 데려갔고 1단계에서 정확하게 이제 끊는 구조,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올해는 경쟁률이 더 뛸 거니까 1단계 내신 성적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끊어지는 구조일 확률이 되게 높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적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외대부고는 올 A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상상고는 수학 배점이 가장 높은 상태이고 네, 국어, 영어, 수학 플러스 사회 또는 과학.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B가 하나 정도 있어도 이렇게 2단계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종종 지금 있었던 우리 애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죠. 예전에 이게 경쟁률도 조금 낮았으니까. 낮았고, 그러니까 남자는 2배수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했고, 아니면 네. 2배수가 되더라도 전체가 2배수가 안 돼서 면접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예전에 그래서 제가 했던 애 중에 상상고에 그 과학이나 수학에 B가 하나 있는 친구도 합격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경쟁률이 뛰기 시작하면 일단은 면접으로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많이 네, 경쟁률이 높아졌겠네요. 뛰면서 저 또 궁금한 거 하나가 태권도 이제 누가 가는 거예요? 이게 태권도 4단 이상 자격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권도가 4단이면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태권도 전형이라고 해서 사실은 경쟁률이 그렇게 낮지도 않고요. 지원하는 아이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경쟁 상대가 많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 전형, 그러니까 태권도 4단 이상 자격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 이게 너무 이상한 게 태권도 4단인데 경쟁률이 여학생이 2.5대 1.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태권도 전형이 조금 더 약하니까 네. 4단을 따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투자를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게 입시를 하다 보면 사실은 온갖 꼼수가 있어요. 있고 사실은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하는 거 이제 그 꼼수들을 되게 줄여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뭐 극단적인 경우를 보면 뭐 예전에는 이렇게 사회배려 있죠. 여러 가지들이 발생을 하죠. 자, 근데 상상고는 외대부고랑 또 면접이 또 다르죠. 달라요. 이거 오히려 정말 어려운 친구들 네. 되게 많아요. 특히 독서 이런 거. 네. 그럼 면접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상상고 면접이 지금 이제 설명을 계속 해드릴 건데 되게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재밌어지는데 일단은 2단계 이제 들어가게 되면 2개의 면접실을 거쳐야 돼요. 첫 번째 창의융합 면접실이고 두 번째는 인성독서 면접실인데 창의융합 면접실은 그 면접실 들어가기 전에 그 면접 대기실이라는 데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문항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항지랑 펜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20분 동안 열심히 풀면 돼요. 그리고 과학고네요, 과학고. 그렇죠. 과학고랑 비슷해요. 느낌이 비슷해요. 과학고 2단계 면접. 그거랑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풀고 그 다음에 면접실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뭐니?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뭐니?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구조고,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옆에 가면 이제 인성 독서 면접실 대기실이 있어요. 거기 가면 또 문항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10분간 열심히 풀면 돼요. 그 다음에 면접실에 들어가면 또 똑같아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뭐니?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뭐니? 그 질문이 지금 보면 요게 아마 뭐였지? 여기 띄워주시지 않을까? 네, 요거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항을 이제 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작년도 이제 남학생들이 이제 창의융합 문항을 보면은 그 바코드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바코드 자, 지금 띄워드리는 요거 풀 화면으로 10초 너무 길다. 5초 보여드릴 테니까 캡처하십시오. 요거 요거 네, 상상고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네. 바코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네. 바코드가 사실은 수학이잖아요. 수학인데, 근데 이게 그렇다고 막 극단적으로 어려운 수학은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3 정도면 접해봤을 건데, 요거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애가 좀 파고 들어갔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지금 밑에 이제 지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다수를 다 맞출 수 있는 구조? 가 될 거고,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안 해봤다면 한 2번 정도 여기서 이제 한계선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요런 구조가 될 거고. 네, 저 이 문제를 보면서 약간 저는 반론이 있는데 네. 지금 중학교에 진법이 사라졌는데 이 진법을 질문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가요? 네. 바코드 관련된 거를 저희 애가 이제 중3인데 사실은 제가 초6 때 시켜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수학이긴 하지만 조금 옆으로 빠져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근데 본인이 되게 재밌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체크 숫자? 요것들을 했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중학생도 관심을 좀 가지면 충분히 접해보지 않았을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진법이라니. 근데 일단 요 창의융합 면접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사실은 이제 전형 시작하면 전형위원들이 이제 입소를 하잖아요. 입소를 하는데 사실은 상상고 수학 과학 선생님이
모여서 이 창의융합 문제를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학, 과학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기본 조건이 그거예요. 중학교 수준 내에서 아이들이 잘 다뤄보지 않은 좀 깊이 있는 거나 빠진 부분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중학교 수학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평가하자. 요런 형태로 이제 가는데 요게 지금 보면 창의융합 면접이 보통 계속 수학으로 나왔어요. 수학으로 나오다가 올해 말고 그 2023학년도 그때 그러니까 보통 남학생은 수학, 여학생은 과학이었거든요. 그랬는데 2023학년도에 그걸 뒤바꿔서 남학생을 과학, 여학생을 수학을 줬어요. 아, 사교육이 허점을 찌르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고 올해는 다시 반대로 남학생이 수학, 여학생이 과학 이런 형태로 이제 틀었고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수학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코로나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더 그런 경험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극단적인 변화를 좀 덜 주지 않을까 그냥 추측이에요. 이거는 추측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재밌는 것이 그거죠. 면접 그 창의융합 면접은 정말로 창의 융합이어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상상고 특징이 수학 뭐 강한 학교니까요. 맞아요. 충분히 그런데 2단계 면접 중에 인성 독서 면접이에요. 네. 독서라는 이름이 왜 붙어 있는 거죠? 일단은 상상고가 추구하는 상상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일단 책을 좀 많이 읽은 애들을 선호한다. 우리 아이들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 입시 자체가 인성을 좀 평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간접적 경험 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독서들을 같이 연계해서 좀 보겠다. 이런 관념에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되게 재밌게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교장교감 선생님 올해 바뀌셨잖아요. 근데 네. 두 분 다 입학 부장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조만간 올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상상고 입시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현 지금 상상고 교장 선생님이 입학 부장을 하셨을 때 그 예전에 상상고에 토론 면접을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뭔가 새로운 또 한 스텝을 밟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게 언제쯤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성 독서 면접도 지문 올려주실 거죠? 그러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딱 5초.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요게 근데 예전에는 상상고 지문 자체에 지원자가 뭐 읽었던 책 중에 뭐 하나 맞아요. 택해서 하여 이렇게 있었잖아요. 올해는 그게 없네요. 그게 지금 한 몇 년 전, 2년 전부터 바뀌고 있어요. 그전에는 독서라는 단어들이 이게 인성 독서 면접이다 보니까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 보면은 표를 줬어요. 그러니까 지문 가가 표였고 나가 깨진 유리창이로.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넘나들 수 있는. 그래서 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고 이걸 기반으로 사회 문제랑 연계할 수 있는. 즉 책을 다양하게 읽고 깊이 있게 뭔가 고민해 본 친구들은 이 다른 영역들을 좀 연계하면서 해석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한 것 같고 올해는 되게 재밌는 게 지금 과학 개념이 나와요. 과학적인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만화경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죠 이거. 요 두 개의 이야기를 제가 요거를 우리 첫째한테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만화경이 핸드폰을 설명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핸드폰이 UPR 현상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수면 장애와 어떤 신체적 육체적인 문제점들을 발생하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이해를 못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에서는 이제 만화경 이야기 했는데 그 만화경이 재밌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만화경의 많은 시간들을 빼앗겼다.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거에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 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그 단백질 이제 비접합 현상이라는 게 발생하면서 이런 것들이 알츠하이머랑 어떤 질병을 유발해낼 수 있다. 그래서 수면장애 이게 사실은 수면장애 전에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수면장애를 발생시키고 그것들이 유피아 현상들을 일으켜서 질병으로 간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요 두 개를 이제 연계해서 본다면 사실은 니네 핸드폰 그렇게 보는 게 너희들의 생물적인 문제
생물학적인 문제들을 일으킬 거고 그래서 너희한테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제 느낌이 이거였어요. 선생님이 애들 혼낸 것 같아요. 핸드폰 좀 그만 봐. 그거를 이제 그런 질문을 기반으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접근 방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한 2년 전부터 이제 다양한 영역들을 던지고 그것들을 연계해서 해석할 수 있는 좀 더 융합적인 접근들. 꼭 독서를 바탕으로 하진 않아도 되는 네, 거예요. 안 와도 되는 거죠. 그게 약간 예전 방식이네요. 그쵸. 아, 그래서 그 예전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름은 독서라는 단어가 남아있긴 하지만 한 2년 전부터 접근 방식은 지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지문이 방향이 다를 수 있다. 그 다른 것들을 연계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지문의 정말 좋은 점은요. 네. 중학교 1학년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너 핸드폰 그만.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라기보다는 네.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해주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정적인 영역이라도 틈이 날 때 우리한테 한 번씩 던져봐 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춘기가 되면 안 들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던져봐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 이렇게 대화의 시간들이 늘어나다 보면 사춘기가 오더라도 사춘기는 뭐 오면 안 들리는 건 맞아요. 안 들리는 건 맞지만 그래도 조금은 들리더라. 이게 맞아요. 듣는 습관이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은 들리더라. 네. 근데 소장님, 그러면 인성 독서 면접인 뭐 창의융합 면접은 뭐 여러 가지 사실 과학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고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지만 그런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이런 문항에 좀 충격을 덜 받고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과학고나 영재고의 창의융합 면접 그런 것들을 좀 접해보는 게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럼 인성 독서 면접은 딱히 뭐 뚜렷한 준비 대책은 없네요. 사실은 이게 책을 많이 읽으면 돼요. 이게 진짜로 책을 많이 읽으면 그냥 해결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책을 좀 적게 읽을 거잖아요. 그래서 책 읽는 시간이 많으면 참 좋겠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런 다양한 정보를 계속 던져주는 거. 그리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아이가 잠깐 한 30초, 40초라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물으면 내가 아는 단어를 던져주고 하지만 나 이 부분 잘 몰라. 그래서 같이 찾아보자. 그래서 같이 인터넷 검색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같이 읽으면서 제가 단어들을 몇 개 던져주면 몇 개 보다가 가버려요. 하지만 몇 개 봤잖아요. 그런 시간들 찾다 보면 나는 재밌잖아. 계속 찾고 있죠. 그래, 나는 계속 보고 있어. 이거 재밌는데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친구 같게 더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나마 사춘기를 좀 더 부드럽게 같이 보내게 되는 효과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 시간 없는 거 맞거든요. 맞는데 그냥 짬짬이 짬날 때 한 번씩 해보시면 이게 또 안 하면 너무 쑥스러워서 못해요. 근데 그냥 한 번씩 해보시면 그런 시간들이 서로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결국 이제 책을 읽어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맞아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학생은 정보를 분석하지 못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야 거기에 이제 답변을 또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어떤 학원만으로는 제가 좀 죄송하지만 학원만으로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 학원에서 가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거기에 기폭제가 되는 게 또 학원일 수 있고 또는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일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독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조언자 역할을 부모님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부모님이 참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하기 힘들고. 부모가 가장 극한지가 저도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 수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업할 때 이게 이런 것들, 입시와 관련된 수업들의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A는 B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A와 B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A가 왜 좋은 거야? 넌 이게 왜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학생이 그래서 설명을 하면 자, 너는 B가 좋다면 넌 왜 좋은 거야? 그 다음에 걔네들의 싸움을 좀 붙여요. 자, 제가 이래서 좋대. 왜 그렇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을 통해서 이제 토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생각들을 주고받고 고민할 수 있고 그런 생각하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나 아니면은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내줄 수 있는 부모가 아니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방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예전에 백분 토론에서 손석희 앵커가 여당에다가 싸움 붙일 때 느낌
근데 또 그 선생님들이 교장 교감 자리에 가셨으니까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제가 봤을 때 지금 앞으로 변화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은 학교가 일단은 그 상상고, 두 번째가 민사고. 민사고 교장 선생님 또 바뀌었거든요. 올해 바뀌셨는데 그분이 아까 전에 그 충남 삼성고 교장 선생님, 초대 교장 선생님.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민사고의 또 다른 색깔을 한번 입히시지 않으실까. 자, 이번에는 외고 국제고의 입학 전형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고 국제고 중에 뭐 물론 대표적인 건 대원외고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정시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과거의 전통적인 과목 경기외고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서울에서는 대원외고인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제 대원외고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경기외고다. 그냥 전국 외고 중에 짱이 대원외고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대원외고는 최고죠, 사실. 네. 그리고 지금 이 학교들은 사실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영어 성적을 가지고 반영을 한다. 그래서 각 학기별 40점, 합산해서 160점 요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출결 감점해서 1.5배수에서 2배수 학생들을 이제 2단계로 넘긴다인 건데 어떤 외고는 2배수이고 어떤 외고는 1.5배수이고 이제 학교마다 결정을 하고 있고요. 경기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2배수 아이들을 이제 데려가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보고 요거를 합산해서 200점 만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신 160에 면접 40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사실은 보면 작년 이제 경기외고 경쟁률이 영어과 외고는 이제 과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영어과가 이제 뭐 1.47 대 1, 중국어가 1.25 대 1, 이제 일본어가 1.43 대 1 이렇게 나왔고요. 요게 지금 사실 영어과가 경쟁률이 제일 높아요. 제일 그렇죠. 높고, 영어과가 선호도가 선호도가 제일 높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일본어인데 요게 서울 쪽과 경기 쪽이 이 선호도가 좀 달라요. 어느 쪽은 중국어 선호도가 좀 높고 어느 쪽은 일본어가 선호도가 좀 높고 우리 동해 서행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면 전부 다 2단계로 그냥 면접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작년에는 일단은 성적이랑 상관없이 B가 있어도 다 왜냐면 1.5배수가 안 되니까 2배수가 안 되니까 저는 다 면접을 넘어가는 구조였고 이게 그러니까 외국 경쟁률이 지금 쭉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오른 데는 그 배수를 살짝 넘은 학교가 간혹 있고요. 대다수는 지금 밑에 있다 보니까 내신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경쟁률이 앞으로 계속 오르게 되면 이 컷 라인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내신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당장 이제 서울권외고 이쪽은 죄송합니다. 서울권외고 이쪽은 떨어지는 학생이 올해부터 많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발생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내신이 이제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영어는 다 A인데 국어, 사회 뭐 이런 쪽에서 그렇죠. 이제 약간 경쟁률이 높아지면 국어사회에서 이제 커팅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학기가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더 많은 학기가 반영이 될 거고. 그러다가 비인기 외고 경쟁률이 좀 낮았던 데를 우리 한번 써볼까 했다가 또 폭발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외고 입시는 더더욱 더 이렇게 상황을 조금 더 주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지? 지켜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A 외고를 많이 간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럼 거의 경쟁률이 좀 뛸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학원에 있으면 그게 더 잘 들리긴 해요. 그렇죠. 여러 학교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A 외고 쪽에 관심이 오래 올라간다. 근데 보통 A 외고에 관심이 올라가는 이유는 작년에 A 외고 경쟁률이 좀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아까 전에 안정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네. 좀 더 안정적인 게임을 해서 이쪽으로 몰리면 여기가 올라가면서 작년에 B가 높았으면 B가 조금 내려가는 추세. 그래서 평균은 좀 맞춰가거든요, 애들이. 이런 구조를 좀 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애가 좀 B가 있다면. 만약 없다면 뭐 어디 있어도 상관없을 거고. 자, 이제 면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외고 면접 어차피 5분에서 7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근데 그러면, 그리고 면접도 한 번밖에 안 보는 거고요. 맞아요. 근데 그럼 외고마다 어떤 면접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울 쪽 외고는 네. 자소서랑 학생부 중심으로 특히 자소서 중심으로 개별 질문들을 하는 구조가 있고요. 네. 경기권은 공통 질문을 조금 많이 써요. 공통. 그래서 자소서의 질문이랑 그거 외에 그냥 별도의 질문들이 있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쓰고요. 가장 이제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경기외고에서 썼던 대륙 이동설에 서 대륙이 다시 움직였다. 그래서 합쳐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제시해봐라. 뭐 이런 질문이나 삼체가 침공한다. 안양외고에서 작년에 썼던 것 같은데 그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공지능 의사가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지원자가 지금 아프다면 인공지능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것이냐, 인간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것이냐,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뭐 이런 형태의 공통문항이 이제 그렇게 그렇죠. 나온다. 공통문항이죠. 그럼 경기외고도 그럼 공통문항이 있는 거네요. 경기외고는 작년에 공통질문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있고 어떤 해에는 없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존에 계속 공통질문 좀 썼던 학교는 이게 입시도 안정성을 좀 추구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공통질문 썼던 학교는 공통질문 구조를 조금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띄어요. 그리고 개별질문 위주로 갔던 학교는 개별질문을 조금 유지하려는 성향들을 띄는데, 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한 예를 들어 보면 경기외고가 작년에 면접실을 2개로 쪼개서 3분씩 해서 6분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5분, 한 교시에서 5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거는 학생들의 숫자가 좀 적어지면 또 이제 아이들의 시간을 조금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실을 조금 더 확대하는 이런 구조로 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접실을 2개를 진행한 학교도 있고 1개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각 학교가 기존에 해왔던 형태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성향들을 거의 띄기는 해요. 외대보고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4분. 네. 상상고는 뭐 길잖아요. 뭐 네, 20분, 맞아요. 10분 뭐 길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면접 시간이 6분, 뭐 네, 5분, 맞아요. 7분, 네, 3분 네. 이러니까 준비하는 면접 시간, 그러니까 내가 면접을 준비할 때 답변을 준비한 시간 있잖아요. 외대보고 같은 경우는 나는 한 5분 정도 답변을 미리 준비해 가야지 이럴 수도 있고, 상상고는 뭐 5분, 3분 이렇게 질문해 가야지 꼬리 질문을 유도해야지 이럴 수 있는데, 여긴 짧으니까 맞아요. 면접 답변을 준비할 때도 어떤 시간에 대한 좀 어떤 현명한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고 면접은 문항당 1분 30초 이상 답변하면 다음 질문 할 시간을 침범당해요. 아, 1분 90초짜리 답변을 준비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한 1분 30초,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답변한다라고 생각하고 답변들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참 어렵네요. 대한민국에서 저 고3도 어렵고 학부모도 어렵지만 중3도 어렵네요. 고3보단 덜해요. 수원에고 혹시 특별한 게 있습니까? 수원외고가 이제 공통질문들 활용하는 학교. 그리고 이게 그 경쟁률이 높을수록 공통질문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긴 해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학교, 공통질문들을 좀 활용하는 학교라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아까 전에 그 공통질문이라는 게, 일단은 공통질문 핵심은 그거거든요. 답이 없어야 되고, 이 답이 논리적으로 학생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거기서 이제 학생의 여러 가지 직간접적 경험, 여기도 마찬가지죠. 책 많이 읽은 애가 독서. 최고예요. 최고인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들이 유리해진다라는 건데, 사실은 책을 많이 읽으면 참 좋긴 한데, 이게 좋은데 정말 어려운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책을 못 읽더라도 그런 다양한 것들을 좀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그쪽으로 없네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도착지가 그 부분들이 거의 마침표 차원으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입이 이렇게 막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끝내 학교에서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학교 와서 공부 잘할 수 있니? 그렇죠, 뭐.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니? 그 다음에 너는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친구랑 안 싸울 수 있니? 이걸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끝내는 도착지가 거의 비슷해요. 아, 근데 여기는 면접이 더 짧아요. 5분. 네, 맞아요. 그러니까 5분이기 때문에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애가 더더욱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게. 아, 이거 좀 불합리해요. 5분 너무 짧아요. 저 이거는 꼭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을 못해요. 왜냐면 이게 그 교육부에서 이제 그 매뉴얼이라는 거 만들잖아요. 매뉴얼 바꿔야죠, 그럼. 이걸 기반으로 교육청에서 이제 지침을 만들어요. 근데 그 교육청 지침이 보면 특목 자사고부터 해가지고 그 전기고, 후기고, 그 다음에 추가 모집 뭐 이런 식으로 학교들이 있는데 그 일정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외고의 면접일을 하루밖에 못 만들어줘.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그 지원자를 다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접 시간이 굉장히 좁아지는 구조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교사를 교육청에서 대거 투입을 해주면 된다. 면접실을 늘리면 된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다. 아, 대학교 면접이랑 비슷하네요. 네. 면접관을 더 많이 투입하고 싶지만 교수님들 들여야 될 비용도 있고. 그럼요. 교수님들 끝내 시간도 인건비가 아주 최악이에요. 자, 2025 학년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오신 김에. 네. 자, 2025 학년도 고입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교육부 매뉴얼 나왔고요. 교육청 매뉴얼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매뉴얼상에 변화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흐름은 일단 동일하게 간다. 동일하게 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학교들의 이제 경쟁률들이 이제 발생을 할 거잖아요. 경쟁률이 이제 높아진 학교들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 경쟁률이 이제 너무 높아지다 보면 이제 아까 전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교육의 영향을 좀 더 배제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면접을 조금 더 추가 변형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니 사교육이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다.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항상 그 공교육이라기보단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의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공교육의 정상화, 그 다음에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지금도 정상입니다. If someone tweets about this guy, I want to know about it. With all due respect, if S.H.I.E.L.D. is conducting a manhunt for Captain America, we deserve to know why. Because he lied to us. 그래서 그게 핵심이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건 맞아요. 노력하는 건 맞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서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사교육의 감소라는 건 사교육을 통해서 너무 극단적인 많은 돈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나 아마 대표님이 생각하는 사교육은 이걸 것 같아요. 공교육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럼요. 그들의 마음은 해주고 싶지만 도저히 물리적인 한계들 때문에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제가 그런 사람이죠. 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준다면 사실 우리의 목적, 우리가 존재해야 될 목적은 충분히 있는 거고, 그게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둘 다 공존하는 게 맞고,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